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같은 학원에 근무하는 선생님 한 분이 제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하연쌤,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없긴 한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예요? 없어요? 잘됐다. 그럼 소개팅 한번 할래요? 소개팅이요? 글쎄요. 수진쌤도 알다시피 제가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요. 하연쌤, 그러다 시간 훅 가요. 그냥 한번 만나서 식사나 해봐요. 아무리 봐도 남자가 진짜 괜찮아서 그래요. 수진 씨가 계속해서 제게 소개팅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내키진 않았는데요. 평소 수진 씨와 저는 가치관부터 모든 것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우선 수진 씨는 화려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부터 백까지 모든 것이 명품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도 꽤 값나가는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요. 저는 출퇴근용으로 작은 경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학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요. 바로 옆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외제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속으로 엄청 좋은 차네 하고 그냥 돌아섰지만 곧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하연쌤 아니야? 수진쌤? 근데 이 차는 뭐예요? 이 차 엄청 비싼 차 아니에요? 전에는 이 차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 차도 비싼 차였던 것 같은데 설마 차를 또 바꾼 거예요? 하연쌤, 정신없으니까 하나씩 물어봐요. 우선 전에 타던 차는 좀 질려서 기분 전환도 해볼 겸 바꿔봤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기분 전환으로 차를 샀다고요? 전에 차도 엄청 멋져 보이던데요? 이래서 하연쌤이 구닥다리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하연쌤,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오늘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차 정도 타고 다녀야 남자도 돈 많은 남자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는. 근데 수진쌤, 진짜 돈 많은가 보다. 이 차 엄청 비싼 차잖아요. 에이, 요즘 누가 차를 현금 주고 사요. 할부로 사면 되는 거지. 보면 볼수록 하연쌤은 진짜 꽉 막혔다니까요? 꽉 막히다니요? 그렇잖아요. 하연쌤은 돈도 잘 벌면서 경차가 뭐예요, 경차가? 그만하면 얼굴도 예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연쌤은 얼굴을 너무 막 쓰는 것 같아요. 하연쌤이 제 차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남자들이 줄을 설걸요? 수진 씨가 제 경차를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없었기에 그냥 웃고 말았고요. 문제는 그 뒤에도 수진 씨가 사사건건 제게 훈계 아닌 훈계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며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연쌤,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이 옷이요? 아울렛이요. 하연쌤 체면이 있지. 아울렛에서 옷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정도 퀄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 완전 괜찮기만 한데 오늘 다들 예쁘다고 칭찬했는걸요? 이래서 하연쌤이 완전 꽉 막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연쌤 기분 좋으라고 빈말하는 거잖아요. 수진쌤이 저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는데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진쌤이 유난히도 제게 관심이 많은 듯 해보였습니다. 문제는 좋은 쪽으로 관심이 많았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이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수진쌤을 마주하는 일이 그저 피곤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소개팅까지 하라며 허구한 날 졸라댔습니다. 하연쌤, 그러지 말고 소개팅 한번 해봐요. 수진쌤, 저는 진짜 내키지가 않는다니까요. 딱 한 번만 소개팅 해주면 안 돼요? 저기 수진쌤,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다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기 싫다고 하는데 굳이 왜 따라다니면서까지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은 그 사람이 우연히 하연쌤을 한번 본 모양인데 여간 졸라대야 말이죠. 하연쌤이 고지식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은 봐줄만 하잖아요. 소개팅 나가도 어차피 얼마 안 가서 나가 떨어질 테니까 그냥 한 번만 만나줘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소개해달라는 사람이
하윤쌤 얼굴만 보고 혹한 것 같은데 몇 번 만나보다 보면 아마도 답답하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갈 거예요. 그니까 딱 한 번만 만나줘요. 수진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어찌나 따라다니면서 그러던지 결국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는데요. 그냥 딱 한 번만 만나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수진 씨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기 전 소개팅 남자가 제게 미리 연락을 해왔던지라 문자로 남겨준 약속 장소로 들어갔는데요. 호텔 레스토랑으로 꽤나 비싸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어색한 모습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예약자 이름을 물었고 이름을 대자마자 저를 그곳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제가 자리에 도착을 하자 남자가 일어나서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남자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제게 많은 것을 물어왔습니다. 혹시 이런 레스토랑 자주 다니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곳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다만 오늘은 첫 만남이고 하니까 큰맘 먹고 온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뭐 한식 같은 거 좋아하는데 순두부찌개라든지 그런 찌개 종류를 좋아해요. 아, 찌개 종류요? 그럼 감자탕도 좋아하시겠네요? 네, 감자탕 좋아해요. 제가 잘하는 감자탕 집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같이 한번 갈까요? 남자가 기쁜 목소리로 묻고 있었는데 제가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대화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딱히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기에 제가 건성으로 대답을 한 채 계속 곁눈질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뒤 남자가 가까운 바에 가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자고 했지만 제가 학원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식당을 나오기 전 제가 음식값을 물어보고는 정확히 반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건넨 돈을 받아들던 남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건 뭐예요? 음식값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먹은 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덕분에 오늘 맛있는 식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사드리려고 했던걸요. 저야말로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럼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면 좋을 텐데 오늘따라 일이 생겨서 차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저 차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주차장까지라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괜찮다며 몇 번이나 말렸지만 남자가 굳이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왔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저야말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남자가 뒤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학원에 갔더니 수진 씨가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물었어요. 하연쌤, 어땠어? 남자 괜찮지? 네, 그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럼 또 만날 거야? 혹시 연락 왔어? 어제 잘 들어갔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제 지훈 씨가 집까지 데려다 준 거야? 아니요. 제 차가 있는데 왜 그 사람 차를 타고 가요? 뭐? 그럼 설마 어제 그 고급 호텔에 하연쌤 차 타고 갔단 말이야? 당연하죠. 그럼 내 차를 타고 가지 누구 차를 타고 가요? 암튼 하연쌤 융통성 없는 건 알아줘야 해.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데 남자들이 하연쌤을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그럼 하연쌤 지훈 씨 차 못 받겠네? 차요? 글쎄요. 어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차를 안 가지고 왔다고 하던데. 그래? 와, 아쉽다. 지훈 씨 차 완전 좋은 차거든. 수진 씨가 감탄하듯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수진 씨를 남겨두고 저는 수업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소개팅 남자 지훈 씨한테 자주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정중하게 남자친구 사귈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거절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수업을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제가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지훈 씨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연 씨, 잘 지냈어요? 아니, 지훈 씨가 여긴 어떻게? 수진 씨한테 물어봤더니 하연 씨 끝나는 시간 말해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수진 쌤이 언제 갈 거냐고 계속 물어봤구나.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채 제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는데요. 하연 씨, 우리 어디 가서 밥이나 같이 먹죠? 저 여기서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한 그 감자탕집 거기 같이 가요. 거기 진짜 맛있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 해서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식사만 하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차 타고 갈까요? 오늘은 제가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요. 저도 차가 있어서 그냥 주소 알려주시면 거기로 가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제 말에 조금 놀랐던 모양으로 지훈 씨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수진 씨 말대로 지훈 씨 차가 엄청 좋아 보였는데요.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자 많이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 씨가 말한 감자탕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훈 씨가 신기하다는 듯이 제게 물었어요. 저기 하연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가만 보면 하연 씨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까 제 차 보셨어요? 차요? 네, 봤습니다. 그 차가 얼마짜리인 줄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혹시 수진쌤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비싼 차인가요? 네? 수진 씨 차요? 그럼요. 수진 씨 차랑 제 차는 비교 자체가 불가죠. 아, 그럼 엄청 비싼 차인가 보네요. 근데 그게 왜요? 아니, 대부분의 여자들은 제 차 보면 막 들이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 차를 보고도 하연 씨 표정에 변화가 전혀 없어서 제가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아, 제가 그쪽으로 워낙 관심이 없어서요. 그니깐요. 저는 하연 씨의 이런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요. 사실 처음 만난 날도 혹시나 제 차 보고 제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차를 놓고 갔던 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요. 제가 소개팅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요. 하다 보니 된장녀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쥐뿔도 없으면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취직하려고 눈 뒤집어진 여자들이 세고 셌다니까요. 사실 그날부터 하연 씨를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제 마음에 쏙 드는 거 있죠? 네? 테스트라니요? 그럼 설마 저를 테스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잘못 만나면 골로 가는 건 한순간인데 미리 확인을 해봐야죠. 지훈 씨가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조금씩 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훈 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우선은 그 레스토랑에서 저한테 밥 안 얻어먹은 거 합격. 두 번째는 그 레스토랑에 당당하게 그 조그마한 경차 타고 와서 아주 당당했던 거 합격.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제 차를 봤음에도 별로 관심도 없었다는 거 합격. 지훈 씨의 말에 제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음에도 눈치채지 못했던 모양으로 지훈 씨가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쐐기를 박듯 제게 물었어요. 하연 씨, 지금 하연 씨가 다니는 학원이 땡땡 학원이죠? 네. 그 학원 원장이 이미순 원장님 맞죠? 네, 맞아요.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그 이미순 원장님이 우리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동아들이라 그 학원을 물려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지훈 씨가 단숨에 말하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하도 같잖아서 순간 헛웃음만 새어나왔는데요. 제가 기뻐서 웃는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지훈 씨가 신나서 다시 말을 했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저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첫날 물어보고 싶었는데 실례가 될까 싶어 못 물어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연 씨가 다니고 있는 학원 원장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저기 지훈 씨, 저는 그쪽이 대기업 회장 아들이건 우리 학원 원장님 아들이건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동안 저를 쭉 지켜봤으면 그 정도 눈치는 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냥 다 말할게요. 지훈 씨가 왜 저를 평가하고 합격이다 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지훈 씨한테 1도 관심 없습니다. 지금 지훈 씨 행동으로 인해 엄청 불쾌한 상태고요. 저기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학원 원장 며느리감이 맞는지 확인만 해본 것뿐입니다. 우리 엄마가 늘 그랬거든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이긴 하죠. 남자든 여자든 결혼 잘못하면 완전 큰일 나니까요. 근데 지훈 씨가 좋은 신랑감인지는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건 무슨 뜻이죠? 생각해봐요. 지금 뚜렷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번 돈으로 고급 외제차나 타고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신랑감일까요? 저는 사람 만날 때 성실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인지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지훈 씨는 그쪽이랑 거리가 먼 사람 같아 보이네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정말이지 눈치가 없었던 것인지 지훈 씨가 오히려 거들먹거리며 제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원장 아들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연 씨도 저를 떠보고 있는 건가요? 저기 제 말을 계속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는 지훈 씨 같은 사람 딱 질색입니다. 맞네. 나 시험해보고 있는 거네. 이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까? 너무나 예의 없는 모습에 결국 제가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지훈 씨가 당황한 듯 말을 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생각해봐요. 제 차가 한두 푼 하는 차도 아니고 완전 고급 차에다가 우리 엄마는 하연 씨가 다니는 학원 원장인데 제가 마음에 안 들다니요? 하연 씨가 당황해서 지금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저랑 결혼만 하면 하연 씨는 힘든 강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취직해서 잘 살 수 있어요. 안 되겠네요.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고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기 하연 씨, 잘 생각해봐요. 그깟 학원 강사 일해서 벌긴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고 있어요. 저랑 결혼만 하면 저 따위 조그만한 차 안 타고 다녀도 된다니까요. 사실 하연 씨 차 보고 이런 작은 차도 있구나 싶어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제가 하연 씨한테 완전 반해서 다 이해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만하고 앉죠. 저도 자꾸 그러면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올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제 월급은 지훈 씨 어머니께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훈 씨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훈 씨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되겠고요. 명품 좋아하고 외제차 좋아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동안 소개팅을 몇 번 해보긴 했지만 그토록 최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뒤에도 지훈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지만 제가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수진 씨가 제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하연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대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다니요.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보니 지훈 씨가 원장님 아들인 거 다 밝혔고 차도 외제차인 거 다 봤다면서 대체 뭔 배짱으로 튕기는 거야? 지훈 씨가 좋다 좋다 하니까 혹시 밀당하는 거야? 네? 지훈 씨가 저랑 가치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수진 쌤이야말로 왜 이러는 거예요? 몰라. 하연쌤 때문에 완전 망했어. 저 때문에 망하다니요. 사실 하연쌤 소개해줘서 잘 되면 지훈 씨가 나한테도 부자 남자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둘이 파트너서 나도 망했다고. 수진 씨가 잔뜩 신경질을 부리며 강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나 수진 씨나 하는 행동이 어찌나 똑같던지 그저 한심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퇴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그곳에 또다시 지훈 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란 채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 지훈 씨가 제게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당신 내보내라고 할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감히 나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당신이 뭔데 날 그따위로 대접을 해? 잔뜩 화가 난 지훈 씨가 성큼성큼 제게 다가오고 있었기에 제가 다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고 지훈 씨가 사람들 눈치를 보더니 저를 노려보다가는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섭던지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결국 그날은 차를 운전하지 못한 채 다시 올라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 사표를 보자마자 원장님이 놀란 듯 저를 뜯어말렸어요. 아니 갑자기 사표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불편한 거라도 있었어? 아니면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들어온 거야? 거기서 얼마나 더 준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사표는 없었던 일로 하자. 우리가 같이 지낸 시간이 얼마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하연쌤 강의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원장님이 아주 간곡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처음에는 원장님께 지훈 씨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원장님께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원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런 원장님을 보며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원장님, 사실 저 무서워서 학원 못 다니겠어요. 그 뒤 원장님 아드님인 지훈 씨가 주차장까지 쫓아왔었거든요. 이런데 불안해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남아있기도 좀 그렇고요. 사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확고하기만 했기에 결국 원장님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 저는 학원을 옮겼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전에 다니던 학원에 친한 선생님 한 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요. 그 선생님이 제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연쌤, 그 수진쌤 말이에요. 지금 난리 난 거 모르죠? 수진쌤이요? 왜요? 욜로족으로 잘 살았잖아요. 말도 마요. 그 욜로족 때문에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수진쌤이 맨날 명품에 외제차 타고 남자 만나러 다녔었잖아요? 그랬죠. 저한테 맨날 자랑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니깐요. 근데 그걸 다 할부며 현금 서비스며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카드론까지 쓰고 다닌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났잖아요. 지금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게 막 쓰고 다니다가 한 군데 연체를 막지 못해서 줄줄이 연체가 된 모양인데 카드도 다 정지되고 여기저기서 돈 갚으라고 매일 독톡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월급까지 압류당하게 생겼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저한테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외제차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제차는 벌써 팔았죠. 거기다 중고마켓에 명품도 다 팔고 있나 보더라고요. 맨날 욜로 하면서 살다가 골로 갔다니까요. 내가 사람들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요즘 돈 빌리고 다니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들 쌤통이라고 비웃고 있어요. 참 그리고 하연쌤이랑 소개팅했던 그 원장 선생님 아들 있잖아요. 원장 선생님이 그 아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수진쌤이랑 그 원장 선생님 아들이랑 꽤 친한 모양인지 나도 수진쌤한테 들었는데요. 그 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도 아버지 차였고 돈도 못 벌면서 돈을 물 쓰듯이 하고 다녀서 카드랑 다 뺏긴 채 집에서 쫓겨났나 봐요. 원장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아들 교육 단단히 시킨다고 난리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건지 얼마 전에 그 원장 선생님 아들이 거지 꼬르라고 학원까지 쫓아와서 카드 좀 다시 돌려달라고 빌고 난리던데 원장 선생님이 단박에 내쫓아버리더라고요. 정말요? 말도 마요. 학교 다닐 때도 워낙 공부를 못해서 어렵게 해외로 보낸 모양인데 해외에서 공부는커녕 사고만 치고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외동아들이라 엄청 귀하게 키운 모양인데 하연쌤이 그렇게 학원 그만둔 뒤로 원장 선생님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내내
어이가 없을 뿐이었는데요. 처음 만난 날 된장녀 운운하더니 지금 생각해보니 참 기가 막히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수진 씨도 그렇고 지훈 씨도 그렇고 그렇게 됐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뒤 수진 씨는 결국 학원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갔다는 말만을 들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